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어민 추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은 자 우선 정부에서 밝히고 또는 확인된 내용 이걸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8월 초순에 15톤급 아니 15톤이 아니 15m 정도 되는 대략 나오는 보도는 17톤 내지 19톤 정도 되는 그 작은 목선입니다. 이 목선에 19명이 타고 오징어 잡이를 나섰다가 오징어를 잡고 근데 계속해서 가혹행위가 있어서 선장의 가혹행위가 있어서 그 선장을 3명이 선장과 나머지 16명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3명이 16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요 3명이 김책항 함경도죠. 김책항으로 돌아갔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이 잡은 오징어를 팔다가 검거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이 도주를 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사건 그리고 NLL 주변에서 우리 해군 경비정에 의해서 이렇게 경비정을 피해서 다니다가 그 11월 2일에 납포가 됐고 근데 납포 되자마자 소독을 했고 국정원에서 요청을 해서 소독을 했고 납포되자마자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한 이틀 한 뒤에 11월 5일 북한에 우리가 북주민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실제 11월 7일에 북한에 넘겨준 그리고 목선은 바로 그 다음날 11월 8일에 넘겨줬고 근데 이 부분을 전혀 발표를 하지 않다가 11월 7일 청와대 NSC죠. 국가안전보장회의 김유근 1차장이 휴대전화에 이렇게 뭘 보고 있다가 이걸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들통이 나서 그날 오후에 발표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첫 번째. 자, 15m 정도 되는 작은 목선입니다. 아마 그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어떻게 19명이 탈 수가 있었느냐. 19명이 타고 조업을 하고 왜냐면 거기에 탄다면 우선 기름 이렇게 8월 초부터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 하면 2달 반 정도의 고기잡이를 나서려면 기름이 몇 톤이 필요합니다. 그걸 싣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으면 그 잡은 고기를 배에다가 저장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19명이 타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고기잡이를 2달 반 동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량까지 실어야 되고 그런 게 지금 우리 어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지금 북한 어민들이 했다? 그리고 그걸 믿고서 뭐 살인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정부 발표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선 19명이면 가판도 정말 조그맣고 선실도 정말 조그맣습니다. 거기 19명이 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곳인데 지금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월 2일 바로 납포하자마자 곧바로 국정원이 배를 소독을 했습니다. 이 소독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명확하게 해상을 통해서 남한에 전파됐는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설령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그걸 격리시켜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조사가 끝난 뒤에 소독을 하든가 정밀조사를 한 뒤에 왜냐하면 이게 살인사건이 있었다면 이 살인사건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걸 서둘러서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치웠다? 믿어지지 않죠. 왜 그랬을까? 소독도 무려 10시간 가까이 거쳐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지우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이 북한 어민 2명이라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22살 또 하나는 뭐 24살인가 뭐 이 정도 됩니다.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이면 우리 북한 외교관 출신 있죠? 고영환 교수에 따르면 북한의 어민들은 대부분 다 40대, 50대 이 정도 된답니다. 북한의 어민들은.
20대면, 북한에서 20대면 어민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면 거기는 군대를 거의 10년 군대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2살, 23살 이때, 24살 이때 어민으로 나와서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2살, 24살 이렇습니다. 20대 초반이죠. 왜 20대 초반에 어민이었을까? 이게 어민이 아닐 가능성. 그러니까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3명이 16명이 이제 선실에서 자고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40분 간격으로 불러서 무려 4시간에 걸쳐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믿어지십니까? 16명이 나란히 자고 있었다면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살해했다는 도구가 도끼 1개, 망치 2개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 작은 목선에는 여러 가지의 어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당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저항을 했을 텐데 그럼 저항을 하면 나머지 16명 자던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한 사람씩 올라와서 이제 살해를 했다고 하면 나머지 15명 중에 깨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항하는 가운데 15명이 누군가가 깰 수도 있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게 현실 상황에서 믿어지십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 작은 목선에서 뭐 군함이라면 어디 구석에 가서 그 살해를 해도 모를 정도일 텐데 요거는 15m의 작은 목선, 15m면 요만큼입니다. 거기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북송을 했다는 걸 JSA 공동경비구역의 대대장 중령이 청와대 김유근 1차장한테 문자로 보고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JSA 중령은 유엔사 소속이기도 하지만 1사단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1사단, 이 사단 계통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JSA가 또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엔사를 통해서도 합참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방장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직거래한 것이죠. 그러면 청와대가 왜 일선 대대하고 직거래를 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리고 국방장관이 몰라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배 안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특권층만이 가질 수 있는 물품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워낙 비싸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아니 어민이 휴대전화는 모르겠는데 노트북을 가질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그 비싼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민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 15m짜리 목선에 GPS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민이 아닐 가능성, 예를 들어서 공작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한 고위 간부가 뭐 탈출하려고 했던 목선이라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북한 어민이 가질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게 나왔다는 게 이게 어선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북송을 했느냐에 대해서 통일부 대변인은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뭘 종합적으로 판단했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귀순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순하겠다는 거에 진정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못 믿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발표를 못 믿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이 사람들이 앞에도 쭉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16명을 죽였다는 그 과정 뭐 결과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죽더라도 북에 가서 죽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통일부 대변인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이 밝힌 거는 국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밝힌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김책항에서 다시 남한 쪽으로 을 향해서 출발한 것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10월 31일 그 전에 이제 오징어를 잡아서 김책항으로 들어갈 때 자기들끼리 죽더라도 북에 가서 죽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귀순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마치 우리 측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거짓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왜 거짓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거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면, 그러니까 귀순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강제 추방했다. 이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 그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데, 그러면 강제 추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 그걸 숨기고자 했던 거 아니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럼 왜 숨기고자 했을까?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 숨기고자 했을까? 그것은 곧바로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북한 어민이고 이 어민들이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남한으로 도주했다. 요게 핵심 줄거리인데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아니 왜 그 사람들은 여기 내려와서 남한에 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안대를 하고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저 경찰 특공대가 호위를 해서 판문점에 가서 딱 안대를 풀으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 경비병을 딱 보고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거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 우리 이제 죽었다 이래서 주저앉았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결국 사지로 모은 겁니다. 사지로. 저 사람들 틀림없이 지금 아마 이미 죽었거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도대체.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게 핵심인데 그 부분을 지금 통일부와 국정원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북한 어민이 다른 어민들을 살해하고 내려온 게 맞을까요?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국정조사든 뭐든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엔 왜 보고체계 무너뜨리고 이렇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서둘러서 불과 한 이틀 정도 조사하고 사실관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헌법적으로 따지면 뭐 의미는 크게 두지 않습니다만 헌법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귀순 의사를 밝히는 한 반국가 단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을 한 겁니다. 위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발표한 것을 전혀 믿을 수 없고 발표한 것 중에 굉장히 숨긴 부분이 많고 발표한 것 중에도 의문이 많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는 이 부분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